아, 아. 안녕하세요. 얼마니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연찮게 이 영상을 클릭한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오늘은 기업과 자산을 보유한 분들께 꼭 필요한 자산재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자산재 평가의 여러 이점을 알고 계셔서 자산재 평가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감정평가를 꽤 많이 했고요. 오늘은 이처럼 여러 장점이 있는 자산재 평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자산재 평가입니다. 저도 이화감정평가법인이라는 기업의 대표인데요. 저도 그렇고 주위 대표님들을 보면 대표님들 고민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그중에 매출만 보자면 기업의 대표님들이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방법들이 크게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까? 뭐 출자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볼까? 세 번째는 아니면 아예 다른 신제품을 개발해 볼까? 요런 한 세 가지 정도의 매출 고민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주가 하락의 리스크,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안 팔리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잘 돼서 현금 흐름이 늘어간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대안, 바로 자산재 평가입니다. 자산재 평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재무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자산재 평가 제도는 경제 상황과 기업 회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초기에는 경제 성장기에 급격히 상승한 자산 가격이 회계 정보에 반영되지 않아서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자산재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되면서 자산의 시가를 반영해 재무 상태를 개선하려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유형자산 재평가가 확대되었고요.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자산 재평가는 단순한 회계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요. 기업의 신뢰성 개선과 가치 증대라는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재 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현재 시세에 맞게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취득한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자산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죠.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더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취득가액으로 잡혀있던 기업의 자산이 현재 시세에 맞게 조정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겠죠. 재평가 대상은요,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선박, 뭐 항공기, 뭐 차, 뭐 집기, 비품. 말 그대로 진짜 여러 가지 유형 자산은요, 다 재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통상 토지랑 건물을 재평가 하시는데요. 구분 건물 또한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재평가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님, 저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하나만 할 수가 있을까요? 입니다. 안 돼요. 일부만을 골라서 재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해서 나오는 차익은요. 회계장부상 손익계산서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재무상태표에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본에 가산하게 됩니다. 자산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산 재평가는요. 특히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때 매우 아주 많이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채 비율이 감소되고요.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자산재 평가를 통해 기업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채가 200억인 회사에서 현재 자산이 400억이 잡혀 있다면 부채 비율은 50%인데 재평가를 통해 시세에 맞게 500억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은 40%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의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세금 부담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산재 평가는 세금 부담 없이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비용과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죠. 네 번째로는 자본 잠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영 악화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위기에서도 자산 재평가는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자본 잠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뭐 필요성보다 좀 특징과도 가까운데요. 특히 자산 재평가 모형을 채택한 기업이라면 자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고 재무 상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꽤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M&A, 임수합병이나 기업 매각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뢰도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죠. 자산 재평가는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다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하라는 거는 전문가가 할 말이 아니죠. 자산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 구조가 이미 안정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죠. 신용도 개선이나 비용 절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평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게 부담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땅들은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자산재 평가를 통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산재 평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곧 자료 화면 올려드릴 텐데요. 이 회사는 매출도 괜찮았고 영업이익도 괜찮았는데요. 투자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딱 자산재 평가를 하면 좋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산재 평가를 제안드렸고 자산재 평가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항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간략하게요. 네, 이 과로 감정표라고 하는데요. 이 과로 감정표를 보면 이 감정 평가는 2023년 말에 진행했었습니다. 토지가 40억 620만 원이 나왔고요. 건물이 23억 5,643만 1,370원이 나왔네요. 보시면 위에 감정평가 목적이 자산재평가로 나와 있고요. 기준가치는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회사의 토지 가치는요, 22억 5,278만 3천원 정도 보이시죠? 22년 말에요. 였는데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40억 620만 원, 약 17억 5,341만 7천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쭉 갖고 계셨어가지고 시세와의 차이가 꽤 큰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기준 시점 당시 재평가를 했고요. 원하시는 대로 금리가 낮아졌고 부채 비율도 조정이 돼서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득을 보셨다고 그때 저한테도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감정평가를 잘 끝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22억 5천짜리 토지를 40억으로 재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산 규모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출 금리도 좀 싸졌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죠. 수수료는 얼마 나오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 얼마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란에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자산재 평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채 비율 개선, 신용등급 상승,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생각하면 리스크 없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불경기에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고 위기에 대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자산재 평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자산재 평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